결함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지각에. 그런 아이들은 좌방구 학습장애가 아니라 우방구 학습장애입니다. 예. 그런 아이들은 글자 거꾸로 읽고, 그렇죠? 예. 시지각적인 정보 처리에 결함이 있습니다. 미음, 비읍 이런 거 비슷한 글자 변별 못해요. 예? 그럼 또 그쪽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읽기 장애라고 해도 신경학적인 혹은 관련된 결함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치료적인 방법은 달라집니다. ADHD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더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져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가 도구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치료에 활용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중요한 건 강점이 뭔가. 우리 아이가 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학습 문제 있는 아이들은 오면은 공부 못해서요. 머리가 나빠서요. 그렇거든요. 아니에요. 진행해보면 정말 좋아요. 근데 아이들은 자기가 바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 읽기도 잘 못하잖아요. 산수, 수학도 잘 못해요. 그런데 그래 너는 거기에만 어려움이 있는 거야. 넌 이런 거 잘하잖니? 그런 걸 먼저 알려주시고 강점을 아이한테 알려주고 또 그거를 부모님이나 또 치료자도 알아야지만 그것에 이렇게 앵커링 포인트라고 해요. 닷을 딱 걸고 아이를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아이가 동기가 저하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다 못한다 그러면 아이는 엄두도 안 내요. 해봤자 무슨 소용인가. 그렇죠? 뭔가 장점을 계속 칭찬해주고 살리면서 넌 이런 거잖아니까 선생님 도움 줘서 이렇게 하면 점점점 좋아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다른 애들이 빨리 좋아지는 것보다 넌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만 좋아진다는 걸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평가 방법 이거 보시면은요. 자, 웹슬러 지능 검사를 통해서 지적인 능력을 평가합니다. 실제 그 학습장애 아이들은 언어성 지능이 동작성 지능보다 낮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언어성 지능이 110이고 VI 동작성 지능이 122입니다. 언어성 지능은 후천적으로 발달된 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작성 지능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것보다 개발이 안 된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상식 문제, 되게 학업 성취를 나타내줍니다. 그게 자기 능력보다 떨어지죠. 빨간 줄은 자기 능력의 평균입니다. 떨어져 있죠. 네. 네. 그 다음에 산수 숫자, 기호수득 이런 게 주의 집중력 문제랑도 관련되지만 계기적인 정보 처리 능력, 학습장애 아이들이 그쪽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예. 자, 위에는 정상 아동이에요. 읽기장애 1521명의 읽기장애 아동의 패턴을 보세요.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린 우리 아동 패턴하고 비슷하죠? 상식, 산수, 숫자, 교수 이렇게 떨어지죠? 그렇죠? 이게 지금 읽기장애 아이들의 패턴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아이가 읽기 문제가 있겠구나, 학습 문제가 있겠구나 그런 걸 이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웹슬러 지능 검사는 공간지각 능력, 언어적 개념 형성 능력, 계기적 정보 처리 능력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공간지각에 문제가 있구나. 특히 우방구 학습장애 아이들은 그럼 그쪽이 훈련시켜주는 거예요. 얘가 언어적 개념 형성 능력이 있구나. 언어장애에 의해서 읽기 문제 보이지. 혹은 얘가 계기적인 정보 처리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건 전두엽에 있는 건 아니 걸레입니다. 그럼 그쪽을 훈련시켜주게 됩니다. 학업 성취 같은 거 평가하죠. 실제 자기 능력에 비해서 얼마나 부진한가. 기초학습 기능 검사 같은 걸 통해서. 지금 저걸 보시면은 실제 정신 연령이 맨 위에요. 근데 얘가 지금 학년 배치 수준에 비해서 쓰기 문제가 저렇게 떨어져 있죠. 그렇죠? 정신 연령은 지적인 지능 지수에 의해서 산출한 겁니다. 그럼 2년 넘게 떨어져 있죠. 그렇죠? 그럼 쓰기 학습장애, 읽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 처리의 문제라든가 이런 그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세마기 이런 걸 다 이런 걸 이제 읽어보게 하는 거죠. 예. 아이들 상당히 이런 짓밟기 이런 참 이렇게 어려워합니다. 읽기장애 있는 아이들. 예. 그리고 이런 거 독해력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찾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라든가 쓰기, 철자 이런 거. 예, 이건 능률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이제 어느 건지 소리 나는 대로 하게 되면 능률 이렇게 4번이라고 하겠지만 1번 이렇게 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들이 요즘은 아이들 교육을 많이 시키시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직접 평가해 보실 수 있는 검사를 제가 개발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개발된 걸 제가 한국 표준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주의력, 생각하기, 말하기, 읽기, 쓰기, 산수, 철자, 수학적 계산 이런 거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학습장애에 대한 미공법 94, 42 정의에 입각해서 개발한 겁니다. 어머니나 교사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집중력, 생각하기, 여기에 기억력, 시공간적 능력 이런 게 들어갑니다. 계기적 정보 처리 들어가고 말하기,
말할 때 음을 빠뜨리거나 단어를 틀리게 발음하거나 이런 거고, 읽기, 단어나 행, 문장 빼먹고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난독증할 때 특징이죠. 예. 뭐 쓰기 척도 거꾸로 쓰거나 뭐 띄어쓰기 어려우거나 이런 철자법, 수학적인 계산. 그래서 러닝 쿼션트 LQ가 산출됩니다. IQ가 아니라. 자, 읽기 소검사 A입니다. 새로운 단어 읽지 못해요. 예, 자기 학년 수준 단어도 모르고 독해 문제 정확히 대답 못하고 읽을 때 단어나 행 문장 빼먹고 읽고 소리 글자 관계 기억을 그 발음 못하고 단어 읽을 때 음성학적 법칙에 따라 읽지 못하고 막 읽을 때 빠뜨리고 읽고 없는 단어 글자 추가해서 읽거나 다른 단어 글자 잘못 읽고 거꾸로 읽고 그래요. 여기 있다 갑자기 밑으로 가서 읽고 그래요. 예, 그런 문제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 보면은 옆에 저 오른쪽에 풀스케일 아이고 웹스터 지능 검사는 111인데 LQ는 97로 나왔죠. 그렇죠? 지능에 비해서 학습지수도 이렇게 낮다는 걸 나타내주고 7점 이하면 거기 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철자 문제가 있죠. 그렇죠? 예, 쓰기에 문제가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주의력을 같이 이제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여기서 제가 개발한 이 검사인데 표적 자극은 이거예요. 세모 나올 때 누르는 거예요. 이게 0.1초간 지시되니까 금방금방 나옵니다. 예, 2초 간격으로. 그래서 세모만 눌러야 돼요. 이 두 가지 누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주의한 거, 충동적인 거, 예, 그런 걸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예요. 청각 자극. 뚜뚜뚜 세 번 들릴 때만 눌러야 돼요. 뚜뚜나 뚜뚜뚜뚜 하면 누르면 안 돼요. 근데 충동적인 아이들은 뚜뚜뚜 하면 눌러버리기 때문에 뒤에 거. 근데 막 충동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는 정상 아이들은 이렇게 파랗게 그래프가 다 50 이하인데 충동적이거나 주의산만 하거나 그럴 때 이렇게 문제가 나타나고 제가 치료를 해보면은 처음에 치료 전에 부모 교육이라든가 인지행동 치료할 때 다 높았던 아이들이 치료 후에 2달 치료 후에 다 정상 범위로 되는 경우가 제가 한 10명 치료하면 한 6명 그 정도 이렇게 정상 6, 7명은 정상 범위 한 2명 정도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으면 그 다음에 개별 치료로 들어갑니다. 예, 집단으로 하다가 예. 그 다음에 시각운동 협응 능력을 평가합니다. 쓰기 아이들은 또 시각운동 협응에 문제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특히 왼손잡이 아이를 오른손으로 바꿔주려고 하면 쓰기 문제 많이 나타납니다. 왼손잡이는 대부분 타고난 왼손잡이는 언어 중추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은 왼쪽 신체 반대편 기능을 담당하죠. 그래서 워낙에 왼손으로 잘 쓸 수 있는데 그 아이를 바꿔놓으니까 쓰기 읽기 문제. 형성 교성이 3차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저런 거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그릴 때 이걸 제대로 못하고 뭐 제대로 못하고 이런 아이들이 이런 니은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제대로 조합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잘 이렇게 크로 붙여서 통합하고 이러는 거.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얘가 쓰기 문제 좀 있을 수 있겠구나. 시각운동 협응에 문제가 있구나. 예,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간단히 알아보는 검사들이고요. 이런 것들. 자, 이게 반전오류 같은 거 알 수 있어요. 같은 거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 보면 8번 문제 보면 거울에 붙인 거 찾아버리죠. 그렇죠? 예, 아니죠. 답은 세 번째죠. 그렇죠? 예, 이런 시지각 발달에 문제가 있다는 거. 이건 이제 방해 자극에 별표를 다른 색깔 크레파스를 주고 이렇게 색연필을 주고 그리게 하는데 처음에 2개일 때는 그런 대로 하다 3개일 때 되니까 저 보라색 옆으로 가니까 위로 안 가면 옆으로 아래로 내려가 버리죠. 글자도 하나에 많은 다른 맥락 안에 읽게 되잖아요. 딱 단어만 넣으면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줄이 있고 그렇죠? 이렇게 가다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빠뜨릴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신경심리평가 아까 전두엽 같은 거 하는데 이 신경심리평가는 뇌 기능의 좌방구, 우방구 기능 그리고 뇌의 각 영역의 기능을 평가하는 건데 이것도 제가 개발한 겁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인 운동 기능 전두엽의 운동 기능, 주의 집중력, 그 다음에 운동 감각 기능, 시지각 공간적인 능력, 그 다음에 언어 이해 능력, 언어 표현 능력, 그 다음에 읽기 쓰기 산수 능력, 기억 기능, 지적 과정이 이거 다 평가를 하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판단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50 이상일 때 문제가 있는 영역, 언어 영역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 기능 특히 전두엽의 기능 같은 거 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행 기능이 전두엽의 CEO, 회사의 CEO, 집행자 기능을 하는 건데 우리 기억 기능을 그러다가 쓰기도 하고 문제 풀 때 적재적소에 그렇죠? 네, 시공간적인 능력, 뭐 주의력, 언어 이런 걸 다 통합해서 실행하는 능력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자기 가진 능력 활용을 못해서 학습에 이겨지지 못해요.
못하게 되겠죠. 예. 아까 위스컨신을 말씀드렸죠. 예, 이런 걸 평가하고 틀렸습니다, 맞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보면 역시 T점수가 50점 이상이어야 돼요. 39, 에러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기능에 실행 기능이 결함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컬러 트레일 메이킹,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1, 2, 3, 4 쭉 이어가고 그러는 건데, 이 아이 보면은 어떻죠? 1번 단순한 건 괜찮아요. 두 번째 2 쉬프팅 하는 거예요. 1 분홍 2 노랑 이런 식으로 3 분홍 4 노랑 이런 식으로 할 때 2에는 완성 시간이 느려지면서 수행이 50점 이하로 되죠. 그렇죠? 주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실행 기능의 전두엽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오류수가 많아요. 예, 이런 거 보면 6 하다가 잘못 가죠. 그렇죠? 예, 여기서 보면 5, 6 하다가 막 이렇게 잘못 긋고 이런 오류수를 보면 아이들이 어떤 때 실수를 하겠구나 이런 걸 저희가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스트룹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 그런데 이거 보시면은요. 정상적으로 읽기 문제가 없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간섭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난독증 아이들은요. 하나도 간섭을 안 받고 너무나 잘해요. 세 번째에서. 글자 읽는 게 너무 속도가 느리니까 색상 처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무슨 누구나 우리는 글자가 먼저 자동적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읽기 문제 있는 아이들은 그게 간섭을 안 줘요. 마치 외국인이 우리 책상만 읽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난독증 아이들은 단어 점수가 11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간섭 점수가 87. 너무나 우수해요. 간섭을 너무나 안 받아도 이게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 아이 학습 문제 있는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입니다. 글자 빠뜨리고 읽고 바꾸어 읽고 발음 부정확하고 예, 이런 아이입니다. 지능도 다 괜찮아요. 예. 보면 단어 점수가 50점 이상이 정상인데 39로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죠? 간섭 점수가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색깔 읽는 데는 아무 문제 없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게 간섭이 단어 점수가 아주 낮고 간섭 점수가 높으면 그만큼 단어 정보 처리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 문제가 심하다는 걸 나타내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 아까 다 말씀드렸고 이런 것도 전략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여주고 아이들한테 그대로 그리게 합니다. 어려워 보이세요? 그 다음에는 외워서 그리게 합니다. 안 주고. 어려울 것 같죠? 예, 이거를 그리다 보면 책략을 얘는 정말 못 그렸는데 제대로 책략이 없이 전달되기 미숙하게 했는데 자, 이걸 아시면은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하면 이렇게 사소한 부분에 개념 형성을 못하면 그리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네모 있구나, 대각선 있고, 수직수평선 있고 이렇게 나가고, 예? 또 네모 있고, 대각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생각 한번 그려보세요. 떠올릴 수 있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또 네모 있고, 이렇게 있고, 그렇죠. 예? 이게 바로 기억 책략.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아이들 그런 책략이 뛰어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개념을 파악을 못해요. 예, 그리면서 그걸 룰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 아이 보시면 전혀 파악을 못했죠. 색연필을 바꿔가면서 제가 줍니다. 처음에 빨강 그렸고 초록, 노랑. 완전히 전혀 이 조직화 룰을 파악을 못한 아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작업 기억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자, 선생님이 4, 7 그러면 숫자 먼저 그 다음에 요일 말에 그 다음에 항상 숫자 작은 수를 말하는 거야. 화, 8, 4, 4, 8, 3 이런 게 워킹 메모리야. 자, 들려준 거를 입력됐죠? 머릿속에 떠올려서 4, 8, 화금 예? 이렇게 하는 이게 워킹 메모리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포시블럭이라서 아까는 좌반구의 작업 기억이고 우반구의 작업 기억입니다.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지만 좌반구 학습장인지 우반구 학습장인지 알 수 있거든요. 자, 검사는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숫자를. 근데 그걸 눌러줘요. 이렇게. 그럼 그걸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 보이죠? 보통 5개 이상, 5개까지는 해야 됩니다. 네. 공간 기술 같은 거, 이런 것도 평가하고, 언어 능력 같은 거, 이건 이제 언어 치료 선생님한테 보내서 또 언어 능력 평가하고, 정서적인 문제가 있나, 이런 것도 다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정서적인 문제가 있을 때 학습 의욕이 저하되니까 더 학습 부진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학습 장애가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그림도 그려보게 하고 뭐 전문적인 로샤 검사도 하고 가족화도 그리게 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의 정서적인 문제가 뭔가 알아봅니다. 예, 이런 걸 통해서도 자, 이건 쓰기 장애 아이인데 내가 좀 더 어렸다면 좀 더 한가할 것 같다, 힘들겠다. 예,
IQ는 위에 저기 보면 111입니다. 이게 좋은 아이인데 보통 상수준. 네, 11살짜리 아이입니다. 나는 때때로 개임을 한다. 나의 나쁜 점 하지 말라는 것을 한다. 나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다. 4학년짜리 IQ가 110이 넘는 아이인데 이렇게 크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그래서 제가 우울증을 평가합니다. 아이들한테. 우울한 경우에는 아이들이 신나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지도하는 것만 하나 하고 끝나겠습니다. 예, 다 했고요. 그래서 읽기장에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처음에 모르가니 선천성 단원에 워드 블라인드니스, 뭐 발달적 독서불능증, 난독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됐고요. 그래서 읽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포함됩니다. 단어 인식의 문제도 있고 시각적으로 명명화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언어 결함이 있는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평가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 쓰기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포함이 됩니다. 예, 그래서 느리기도 하고 속도가 느리고 완성하는 것도 어려고 적절한 단어를 생각하는 것도 어려운 적절한 단어를 생각하는데 어려운 거 이런 거 바로 워킹 메모리입니다. 예? 혹은 완성하는 몇 달하고 완성하는 거 어려워하고 이것도 워킹 메모리인데 쓰기 속도가 느리는 건 시각적으로 협응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표현할 생각을 계획하고 조직화하는 거 아까 그 레이드로 짝한 것처럼 이거 조직화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 단어를 생각을 단어로 변환시키는 능력 그걸 편집하고 제거부터 하는 거, 정보를 인출하는 거 이런 게 다 쓰기 능력에 들어가고요. 산술 문제도 수학적 절차와 관련되고 연산의 문제, 그 개념을 습득했는지 뭐 이런 걸 다 평가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의미 기억으로부터 숫자의 의미를 자동적으로 산출하는 것들 이런 시공간적인 기술 어떤 아이들은 수학 산수 문제가 수학적인 이런 연산 능력이 아니라 워킹 메모를 내지 시공간적인 변환이 있다 그러면 이해를 못하실 때가 있어요. 수 단위 있죠. 위치. 예, 그런 거에 결함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아이들 123 써봐라 그러면 이렇게 써요. 123. 네? 그리고 다시 읽어봐라 그러면 자기도 헷갈려요. 그럼 자 123 그렇죠? 이 숫자 위치 단위 이걸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이런 시공간적인 위치, 적절한 위치 그런 그 우방과학습장애 아이들이 보이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그 세로식 그 계산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고 가로식을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암산은 잘합니다. 왜냐면 받아 올리기 받아 내림도 잘 못하고요. 27 더하기 49 이러면은 이런 거 예? 잘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 이렇게 받아 올림 받아 내림 하잖아요. 이런 걸 잘 못하고 그냥 막 16 쓰고 어떤 때는 막 이 대각선 이 계산하는 방향도 틀리게 할 때가 있어요. 시공간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방과학습장애라는 거는 이렇게 오류를 보면은 얘가 푸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암산해봐라 그러면 잘합니다. 근데 세로식 쓰라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세로식 못 써요 또. 제대로 계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럴 때는 우방부가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산수가 산수학습장애가 반드시 산수 연산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공간적인 문제 내지 우방부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장애 수반대에서 주의력 결함, 장학 기억력 문제, 지각적 정보 처리 결함, 뭐 그 단어 구분하는 거죠. 기억 책략, 집행 기능 장애, 언어 결함, 사회적 문제, 동기 정서 문제, 뭐 자신감, 의욕적 이런 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다 도와줘야 되는 거죠. 실은. 근데 어느 만큼 심각한가에 따라서 이렇게 도와주는 방법이 그냥 정서적인 문제를 치료받을 정도가 아니면 어머니가 이렇게 집에서 놀이를 하시면서 같이 놀아주시면서 칭찬해 주시면서 하면 되는 건지 그거에 따라서 학습 치료만 할지 정서적인 치료 같이 해야 될지 뭐 이런 걸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지능 평가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평가하죠. 약물은 학습장애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주의력 장애가 같이 공존할 때는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되지만 학습 장애를 치료해주는 약물은 없죠. 그 다음 이제 과제 훈련이죠. 그래서 학습관리보다 작고 단순한 단위로 세분화해서 아이가 수행할 수 있는 조금 시작하는 거죠. 아이가 5학년인데 읽기 쓰기 수준이 3학년이에요. 그럼 3학년 수준에서 해야 됩니다. 5학년 수준에서 하면 아이는 좌절만 있을 뿐이고 3학년 수준에서 작은 양을 줘서 잘하면 잘했다. 칭찬해 주시면 조금씩 아이가 10개 틀리나 읽기를 해봤어요. 단어 30개짜리 단어판을 주고 했더니 10개 틀렸어요. 그럴 경우에 내일은 8개만 틀려라.
예, 2개 틀려도 상을 줘야 돼. 그러니까 2개 줄여도 상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엔 6개, 5개. 어떤 아이가 한 페이지 읽는데 예를 들어서 5분 걸렸다. 뭐 5분 안 걸리겠죠. 한 2분 걸렸다. 그러면 한 1분 30초만 좀 빠르게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계적으로 가장 단순한 것부터 출발해서 복잡한 것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기지시 훈련 산만한 문제, 충동성이 같이 있을 때 아까 그 곰돌이 있었죠? 잠깐 내가 뭐 해야 될 문제가 뭔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나 잘하고 있나 뭐 이런 거 그리고 분노 조절 같은 것들 잠깐 3가지만 생각해 볼까 어느 게 가장 효과적일까 이런 생각하는 자기지시 훈련 그다음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단어 읽기 같은 거 읽기 문제 있는 아이들은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단순한 자주 덮하는 단어부터 먼저 주시는 게 좋아요. 어려운 단어보다는 흥미를 높이고 그림을 동반하는 게 더 좋고 그런 한 번 단어를 읽게 되면 그런 과제를 동일한 맥락 약간 다른 그런 걸 자꾸 줘서 반복하게 하시는 게 좋고 과제 처리 속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한 장을 다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 한 번에 한 달락씩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속도 아까 말씀드렸죠. 스피드 드릴이라는 거예요. 1분 동안에 지정된 단어를 빨리 읽게 하면서 오류수를 세요. 처음에 30개 단어가 적절합니다. 3학년은 40개, 4학년 60개 이상. 그래서 오류 안 보일 때까지 반복해서 읽고 그럴 때 상주령 방법 같은 거 쓰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독해력. 이런 거는 모든 얘기는 서론 물론 변론이니까 부모가 먼저 이걸 구분해 주시고 아동 스스로 구분하게 하고 무슨 일이 발생했지 이렇게 좀 이해하게 하면서 도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장문법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쓰기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인공의 내면 써봐라, 장소시간 써봐라, 어떤 일이 일어났지, 어떻게 했지, 느꼈지, 결말, 이런 식으로 해서 부모님이 처음에 지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쓰기 문제 지도도 마찬가지로 아이들 상당수가 소근육 발달에 미숙하기 때문에 이걸 좀 훈련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그 도형 그림에 원, 십자가 이런 거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부터 돼야지 이름을 쓰고 제대로 어려운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좀 글자 제대로 칸에 맞게 쓰지 못하면 그 칸이 쳐진 거 있죠. 그런 것도 주시는 게 좋아요.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칸 없는 것 종이를 이렇게 접어주시는 거 있죠. 그 다음에는 그냥 주시고 이렇게 이것도 단계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산수 문제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어려운 걸로 하고 처음에는 계산이 안 되면 이런 물건 같은 거 놓고 아니면은 분수 같은 거 이해 못할 때 피자 한 판 우리 엄마가 8쪽으로 잘랐어 하나씩 먹자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거 이런 걸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4판이 사실 보면 2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8분의 4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점점점 추상적인 단어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컴퓨터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쓰기장의 경우는 워드 프로세서로 이용을 해서 아이들이 글자가 틀리면 빨간 걸로 뜨잖아요. 그렇죠? 철자 틀렸구나 알죠? 이게 틀렸네. 뭐로 고쳐볼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건 철자 문제. 쓰기 문제 있는데는 그거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처음에는 쓴 시각도 협응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철자만 문제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쓰는 건 이쁘게 쓰는데 철자는 엉망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철자 훈련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책 비디오 테이프. 요즘은 책 같은 거 다 CD롬이나 테이프로 나와 있죠.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어떤 때는 교과 과제가 그런 게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 없는 거는 어머니께서 한번 읽어주셔 녹음을 해놨다가 아이한테 같이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레터 그 다음에 이 청각적인 거 시각적인 청각적인 대응을 하게 계속 훈련을 시켜주고 그 채널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우리가 영어 잘 못 알아듣죠. 그렇죠? 우리는 뭐 R이나 L이나 뭐 Z 발음, Z 발음 이런 거요. 구분 잘 못하거든요. 저는 AG 하면 AGE, Advantage, Health GE. 그럼 저는 분명히 AG의 GE 발음을 안 했다고 하는데, I 발음 안 했다고 하는데 제가 미국에 자꾸만 너는 왜 AG에 I가 들어가게 발음을 하냐 그래요. AGE 했대요. E. 이거 저 안 했는데요. 해도 AG 해도 또 E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은 그게 안 낸대요 발음을.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아듣냐. 저희는 그걸 알아들을 회로가 없어요. 신경 회로가 돼. 그래서 7세 이전에
그게 발달할 수 있죠. 미국에서 태어나서 그 이후에는 그런 거 발달 안 돼요. 이미 그쪽 회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 교육이 발음을 위해서는 7세 이전이 좋다고 하죠. 하지만 이해하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문법을 이해하는 데는 초등학교 때 가는 게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크리티컬 피리어드가 15세 전후라고 하죠. 15세 넘으면 이제 발음이나 이런 거 아무튼 좀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15세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안 들리는 거 하면 저는 정확하게 했다고 해도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포기했죠. 저는 15세도 넘고 저희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뭐 영어 선생님이 해주시는 대로 영어 발음했지 테이프도 없었고 그렇잖아요. 그걸 그대로 따라한다는 건 어렵고 그래서 그냥 콩글리시를 하고 있어요. 그냥 이해만 되면 된다. 제 의견만 표현하면 되는 거잖아요. 미국 사람 같이. 우리가 외국인이 너무 얼굴은 외국인인데 너무 똑같이 한국말 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부조화 그렇지 않나요? 저 사람 어떻게 외국 발음도 안 하고 너무 똑같지 않나? 지금 신부님 이야기 주시지만 한국말 좀 잘하시지만 발음이 우리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게 더 익숙하지 않나요? 얼굴은 그런 사람이 너무 한국 사람처럼 하면 그런 것처럼 맞아. 외국 사람이 볼 때 내 얼굴이 이런데 너무 발음이 정확하면 이상할 거야. 그렇게 스스로 위로를 하고요.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실제 읽기 장애 뭐 이런 문제 있는 아이들, 이런 문제 있는 아이들은 빨리 발견해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벌써 우리 발견할 수 있어요. 예, 그런 아이들은 어머니께서 그런 걸 계속 그쪽 회로가 발견할 수 있도록 빨리 도움을 주시면 주실수록 아이들은 그걸 극복하는 게 훨씬 빨라질